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다녀온 광주 비엔날레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직접 비엔날레에 가서 좀 여러 장면들을 찍었는데 제대로 못 찍었더라고요. 많이 흔들리고 또 인터뷰도 막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려가지고 인사를 제가 이렇게 하고 제 영상과 그 광주 비엔날레 장면을 함께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요. 2021년 제13회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입니다. 항상 비엔날레를 보실 때는 어떤 분들은 나는 현대미술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보고 나오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비엔날레 주제에 맞게 각 전시실이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재미있는 관람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큐피커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저도 비엔날레 가서 발견을 했는데 혹시라도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큐피커라는 어플을 까시고 천천히 그 어플에서 설명해주는 대로 한번 그 해석도 들어보시고 나만의 해석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1관부터 5관까지 거의 한 4-5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비엔날레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1관은 괜찮았는데 이제 2관부터는 한번 들어가면 쭉 연결해서 3, 4, 5관을 봐야 돼요. 근데 한 관이 거의 하나의 전시만큼 크기 때문에 하루에 전시 5개를 보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중간에 사실 나와서 조금 멀리 걸어서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처럼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2개의 관을 자세히 보니까 당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코로나 기간이니까 당연히 좀 음료수를 먹는 게 위험할 수 있으니 건너편에 커피숍에 가서 먹고 올까 했는데 한 번 나가면 재입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비엔날레가 이제 광주 비엔날레가 한 번 전시 들어가면 2, 3, 4, 5관은 뒤로 빼기 안 돼요. 특히나 3관에 등장했던 작가가 분명히 1관의 작품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전 관으로 넘어가야지 하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크로스 체킹 하면서 보는 감상자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부분은요, 1관 같은 경우에는 로봇 도슨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미술관에서 도슨트를 20대 시절 오래 했지만 언젠간 로봇 도슨트가 나오면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1관에 안내하는 로봇 도슨트가 있어서 제가 그 작품 앞에 가면 그 로봇이 저를 쫓아오면서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서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좀 그 속도나 길이가 완벽하게 사람의 도슨트만큼 이렇게 맞진 않았지만 바쁜 시간이나 혹은 혼자 왔을 때는 인력을 좀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봇 도슨트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시는 분들은 꼭 광주 비엔날레 가보시면 좋고요. 혹시 내가 광주에 살지 않는다 그럼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당일치기로 다녀오시거나 1박 2일 정도 생각해서 여유있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월요일에 전남대학교 강의가 있어서 대학원에 강의 마치고 다음날 아침 11시부터 봤던 것 같아요. 11시부터 한 오후 3-4시까지 쭉 연달아 보고 늦은 점심을 먹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간 확보를 해서 가시면 보다 더 건강한 관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존 제라드 작가님의 옥수수 작업입니다. 유구하게 이어지는 생명의 춤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확장된 노력을 통해 등장한 에너지의 힘과 네트워크를 가시화할 수 있을까요? 지구의 가파른 기온 상승과 탄소 기반 연료에 대한 인류의 집착은 어떻게 포착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주동면밀히 관찰해본 존 제라드는 한때 군대에서 사용되던 첨단 프로그래밍 언어
그렇다면 제가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작품 5점 정도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전시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작품입니다. 붉은색으로 수술로 설치가 되어 있는 작품이었고요. 작가 이름은 O.T. 피에스키였습니다. 제가 이 작가의 작품 영상과 작품 이미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제 설명과 함께 감상을 해보세요. 사미족 아티스트인 O.T. 피에스키는 이 작품을 직접 매듭으로 만듭니다. 사미족이 가진 수공예 지식을 현대미술적으로 표현한 설치 작품입니다. 사미인은 라프인, 사품이라고도 불리고 노르웨이에서는 핀란드 민족들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러시아 북서부에 살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라플란드가 현재는 사미인들의 최대 거주지입니다. 사미인들은 아주 추운 땅에서 지냈던 민족이라 주업은 술록 사육, 사냥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도 사미인의 문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미인들은 지속적으로 유목을 다니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머무는 곳이 따로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 술록을 사육하는 이 사미인들은 마을에 머물며 생활하다가 여름에는 바닷가나 강, 호수 근처로 유목을 위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유목을 할 때 살림살이를 술록에 싣는데요. 아기를 눕힌 요람 역시 술록 안장에 매달아서 싣고 다니고 아이들도 술록에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사미족들은 술록과 상당히 친하게 지냅니다. 사미족 조상들은 빙하기 때 시베리아에서 대서양 해안가로 진출했고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왕국을 형성한 이후에도 바이킹족들의 주 거주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이킹이 전 유럽에서 활동한 이후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기독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그들만의 자치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노르웨이와 스웨덴, 러시아 당국이 중앙 집권을 이룩하면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관에도 O.T. 피에스키의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관은 사실 저는 멀리서 보고 앤디 홀 작품인가? 실크스크린 작품인가? 이러면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근데 왠지 낯선 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자들이 쭉 나열이 돼서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 모자에 대해서도 제가 몰랐다가 알게 된 사실이어가지고 좀 자세히 탐구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 작품들은 사미족들이 쓰는 머리쓰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조가피르라는 이름인데요. 작가는 이 시리즈를 어머니 선조의 긍지의 머리쓰개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용들은 광주 비엔날레 홈페이지 에세이에도 있습니다. 라조가피르는 왕관과 같은 머리쓰개로 토착민인 사미족 여성들이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사미족의 북부 주거지에서 주로 착용하던 모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버선처럼 생기기도 했고 꽃갈같이 생기기도 한 이 모자를 작가가 왜 작품의 주제로 삼았냐면요. 화려하게 장식된 이 머리쓰개의 아랫부분은 단단하게 이제 후드로 묶을 수가 있고 리본으로 이렇게 꾸밀 수 있는데요. 위쪽으로 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뿔이 피에라라고 합니다. 이 피에라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이 라조가피르의 피에라가 1840년대 레스타디우스 목사가 이끈 사도 루토교 입장에서는 악마의 뿔이라고 불립니다. 이 운동은 이제 사람들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옷차림을 좀 간소화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라조가피르의 이 피에라가 뾰족하다 보니까 악마가 깃들어 있다는 이유로 이걸 그만 쓰게 한 거죠. 이 모자를 쓰지 못하게 하고 납작하고 낮은 두건 같은 모자를 쓰도록 지시를 합니다. 결국엔 문화 탄압을 받은 거죠. 의복 탄압, 문화 탄압을 받은 건데 이 레스타디우스 운동이 여성의 어떠한 그 존재를 성과 악 이렇게 이분법식으로 생각을 했고 마녀 사냥을 합니다. 또 여성은 경건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늘 통제를 했었죠. 사미족 여성들은 사실 예전부터 남성과의 평등을 누려왔던 그런 소수 민족인데요. 오히려 이 레스타디우스 운동 때문에 기존의 성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결국엔 사미족들에게 이 라조가피르는 쇠퇴한 문화로 남습니다. 그래서 전통의 일부가 되고 이제는 역사적의 서사, 민속박물관에서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작가는 사미족 전통을 다시 현대 미술로 되살립니다. 악마의 뿔로 오해받아 사라진 이 라조가피르를 오히려 모든 젠더 간의 평등하고 단단한 사회적 관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시장에 가보면 1관에서는 OTPSK의 설치 작품을 볼 수 있고요. 2관에서는 이 라조가피르로 작업을 한 사진 작품들과 실제 라조가피르, 그다음에 아카이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라조가피르 시리즈가 상당히 재미있고 오히려 현대적으로 다가와서 비엔날레 보고 와서도 계속 이 작품들을 살펴봤어요. 이 OTPSK라는 작가에 대해도 관심을 가졌고 또 OTPSK가 다른 사미족 아티스트인 제니 라이티와 협업한 설치 작품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할 건데 이 작품도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협업한 이 설치 작품은 긴 막대기 같은 지팡이로 경계선 없는 울타리를 만듭니다. 보면 그 숲 공간에 지팡이 같은 막대기를 계속 꽂아놨는데요. 사미인들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러시아 4개의 영토에서 지내는데 작가들은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세워놓은 이 울타리,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도대체 누가 이 땅의 주인일까? 무엇이 영토를 나누게 하는 기준일까? 누가 이 사미인의 땅들의 국경을 결정하고 그 국경 안에서 통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문화와 유산, 정신은 살아있지만 영토와 국경, 나라는 참 애매모호해진 사미인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 같았어요. 그래서 전시장에 가시거든 이 OTPSK의 작품들도 자세히 감상을 해보시고 그녀의 다른 작품들, 협업 시리즈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아티스트는 이미 조금 팬이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 갤러리 소속이기도 하고 소니아 고메즈라는 작가인데요. 여성 아티스트입니다. 작가의 작품은 이제 연두색 벽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모든 것들이 마치 포장된 것처럼, 손으로 막 포장한 것처럼 천으로 막 감싸져 있고 봉제가 돼 있었어요. 매달려 있고 꼬여 있고 기대어 있는 이런 조각들이 제 눈에는 어쩔 줄 몰라서 막 몸을 베베 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니아 고메즈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들을 분해하고 재조립을 합니다. 브라질 직물 산업의 발상지인 카에타노폴리스에서 자란 그녀는 사실은 혼혈인데요. 어린 시절에 이제 흑인 어머니를 먼저 세상에 떠나보낸 후에 백인 아버지로부터 기독교 방식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을 공부하다가 40대 중반에 예술가가 된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공예를 시작했고 무속인이었던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직물 공예 방식을 자신의 창작의 기원으로 둡니다. 사실 이거 소니아 고메즈 작품 보는데 갑자기 KBS 문화산책 팀들이 저희에게 인터뷰해가지고 어떤 작품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에 제 같이 갔던 친구가 소니아 고메즈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품들을 보면 상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뭇가지들을 어떻게든 다시 부활시킨 것 같은 느낌이 애잔하기도 하고 정말 다칠세라 봉합을 너무 많이 한 이런 모습들에 루이스 부르주아 작품이 좀 떠오르기도 했어요. 바느질로 무엇인가를 꿰매고 봉합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그래서 이 연두색 공간에 있는 소니아 고메즈의 작품들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에서 언제 전시했어요, 쌤? 소니아 고메즈 사진 찍으시고 하셨어요. 작년에 마리나 페데스 작전을 아 진짜? 개인전도 또 했었고. 소속이에요? 네. 진짜? 페이스 작가구나.
그 다음 제가 좀 눈여겨봤던 작가는 파리드 벨카이아라는 작가입니다. 비엔날레에는 현재 살아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오지만 얼마 전에 좀 돌아가신 최근에 돌아가신 작가들의 작품도 왔는데, 이 파리드 벨카이아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가는 파리와 프라하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후에 모로코로 돌아와서 모로코의 전통 예술 언어를 현대적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아티스트입니다. 후배였던 모로코 아티스트들에게도 미술 교육을 꾸준히 진행을 했었고요. 파리드 벨카이어는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만 현대에 접근할 수 있고, 역사와 무관한 현대성은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전통이 바로 인간의 미래다. 그래서인지 이 작가가 선택한 이런 그 소재들이 양피지라던가 나무라던가 상당히 옛날 미술사를 떠올리는 소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묘하게 한 가지 톤으로 작업을 해서 좀 단아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공간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사진작가를 소개할 텐데요. 이갑철이라는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비엔날레 1층에 한쪽 벽에 쫙 있었는데, 어쩌면 저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이 이갑철 작가님의 작품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이미지도 봤긴 했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까 와, 진짜 세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상당히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뾰족하게 생각해보자. 내가 왜 이 사진들이 좋았지? 왜 이 사진을 좋아했을까? 저는 취향이라는 게 왜 내가 이 작품을 좋아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뾰족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날카롭게 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어머니와 함께 다녔고, 이런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은 많이 접한 적이 없지만 저도 모르게 믿고 있더라고요. 이런 무속신앙들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다라던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힘들.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걸 가장 느낄 때가 이런 한국 전통 이런 한국의 전통 무속인들을 만날 때, 그런 이미지들을 경험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의 머리를 쓴 무속인이라던가, 강강술래 하듯이 이렇게 놓여있는 밥상 위에 숟가락, 이제 막 시작하려는 구판, 완전 영혼이 어디론가 외출나간 무속인들의 표정,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많은 샤머니즘적인 힘들에 대해서 시각화한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갑철 사진작가의 작품이 너무 인상이 깊었고, 오히려 세지만 가장 내 주변에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더불어서 백남준 작가가 가장 오래된 퍼포먼스 아트가 한국의 굿이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말들도 많이 떠오르면서 종교를 떠나서 한국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왔던 이런 행위들, 퍼포먼스들, 굿, 무속 활동들, 이런 것들을 어쩌면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배제하려고 해도 배제할 수 없이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모로코 작가가 말했던 전통 없이 현실이 없고 미래가 없다, 이 말이 우리가 과거에 너무 종속되면 안 되지만 우리를 이끌었던 수많은 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사진 작업을 보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갑철 사진작가의 작품들을 봤고 좋게 다가왔던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펨케 헤레그라벤이라는 작가인데요. 처음에는 저는 좀 너무 여성의 신음소리가 나서 뭐지? 은밀한 소리인가?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이 공간에 앉았는데 뼈들이 막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뼈의 형상이 꽃 같고 조지아 오키프의 꽃도 많이 연상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공간에서 나는 소리가 해녀들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해녀들의 숨비 소리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해녀들이 눈앞에 없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감상자의 몫이었겠죠.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봐야 된다. 힘들다. 지친다. 아, 오간에 오면 지칩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너무 멋있다. 이게 뭐야? 다 뼈야? 여자의 소리인데? 여자 생식기 같은 느낌. 조지아 오키프 그림 떠올라요. 굉장히 비틀어진 중년. 그러니까 뼈랑 여자 성기랑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되게 꽃 같다. 소리도 되게.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숨비 소리는 물에 대한 적응뿐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순간과 그 순간의 극복을 상징한다. 이산화탄소를 얼른 내뱉고 빠르게 산소를 흡입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 해녀들의 소리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도 긴장이 되면서도 뭔가가 아름다운 노랫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작품의 제목 역시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새 20마리였고요.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어둡고 어떤 울타리가 쳐있는 이 모습 안에서 다양한 소리와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숨비 소리래. 해녀들의 숨비 소리. 숨비 소리래. 해녀들 소리래. 그걸 녹음한 거. 해녀, 제주 해녀들. 해녀들 소리. 네네. 그래서 물소리가 들려. 네. 멋있죠? 인류의 시작과 같은 소리. 자, 어떠셨나요? 아직 광주 비엔날레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이미 다녀온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가셔도 좋고 다녀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댓글에다가 내가 광주 비엔날레 가서 봤던 좀 기억나는 작품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서 소통하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해봐. 그림이가 목욕하러 가야 돼요. 저희 이제 5개관 보고 밥 먹으러 갈 건데 지금 저기에 상당히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인데도 완전 지쳐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찍어. 거시기홀? 아, 여기 되게 재밌는 홀이 있대요. 거시기홀. 광주 비엔날레 자랑 거시기홀입니다. 거시기홀. 아니 그럼 저녁 말고 좀 점심을 먼저 먹자. 그런 거 먹자. 어땠어요, 황규진 씨? 지금 이거 유튜브에 찍을 겁니다.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여기 저기서. 갑자기 옷을 사셨어요? 샀어요. 예뻐요. 뭐 이거? 네, 손님. 손님이. 이거 손님 누군데? 모르겠어요. 뭐 손님 손님? 뭐야? 하는 브랜드. 진짜 비엔날레 오면 아니야 12만. 여기 있는 매장이야? 플렉스 하셨네. 플렉스. 여러분 비엔날레 오시면
여기 맞죠? 이 옷가게 오셔라고? 근데 아니 하나하나 뭘 안 가져가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비엔날레 와서 쇼핑하는 세트래요. 이거랑? 우와 괜찮다. 어머 예뻐요. 아니 황규진 디렉터님 비엔날레 와서 쇼핑하신 거예요? 구경하러 갈래요? 비엔날레 1층에서 쇼핑하신 거예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예뻐요. 원래 정설만 이게 리사이클. 아 청자켓이 아니라 이걸 산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업사이클링이라고. 업사이클링. 코롱에서 나온 브랜드인데 알아. 실질적으로 그 옷을 만들면 옷가게들 남는 옷들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거래? 그것도 예쁘고 그런 쓰레기들이 정말 지구를 엄청나게 해친대요. 네.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우리 회사 우리 팀 신입사원 여자친구가 이 브랜드 담당. 아주 그냥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좋아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비엔날레랑 어울리는 약간 쇼핑. 탑 원래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압니다. 그때부터. 네. 근데 다음번에 만날 때는 이 티 없이 여기 입고 배꼽티가 저번에 입고 아, 배 나왔어. 까고? 배 까고. 배 이렇게 올라오는 바지 있어요. 아니 배 보이게. 배 보이게. 2kg 빠졌대. 2kg 빠졌어? 아니 광주 비엔날레 후기 티요? 지금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되게 실험적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죠? 네. 생각보다 훨씬. 생각보다 그런 주제 의식이 되게 주제가 되게 뚜렷했어요. 그래서 좀 보기 쉬웠던 건데 너무 그 주제에 국한돼서 그 하나의 큰 전시인 것 같긴 했는데 좀 뭔가 약간 갇힌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새로운 작가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저도 모르는 작가 많아서 이제 오늘 가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자 후기. 거기로 가겠습니다. 후기.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어떤 게 재밌었어요? 저는 박덕순 작가님의 작품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지금 그 세실리아 비쿠냐. 작가도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네. 영상쌤 네. 후기. 사실 연차 내고 온 후기. 크게 막 엄청 기대는 안 했는데 음.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좀 놀랐고요. 그리고 역시 세상에는 좋고 멋진 작가가 너무 많다고 알겠습니다. 공부해야 될 작가가 한가득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광주 비엔날레 보고 나면 여러분 코오롱에서 하는 브랜드 이름 뭐라고요? 리코드. 옷가게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무료 광고입니다. 매장이에요. 우리 또 코오롱 쌤. 유독 좀 샤머니즘이나 주술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작업들의 퀄리티라던가 작가 선택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